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여자대학교의 노봉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주는 식이유황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식이유황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그 제이콥 박사가 제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펄프 통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오면 이 인부들의 염증이라든가 상처가 이런 게 없어지고 피부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돼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 유황 성분의 복합체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MSM, 메칠 설퍼 메탄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서 이 통증을 가져오는 자극을 차단을 시켜서 전달이 잘 안 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염증이 일어나는 현상을 차단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유황이라고 하는 성분은 과거에 사약으로도 활용이 되어졌고요.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나오는 그 유해한 가스가 유황가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 공룡들이 어떻게 갑자기 몰살이 됐느냐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 화산 폭발에 의한 유황물질들에 의한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황성분, 이거를 우리가 무기유황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 역할을 해주는 이런 황성분을 우리가 유기유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유황오리를 통해서 우리가 황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MSM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유기유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유황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다른 중금속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없애줘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 MSM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MSM이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줘야만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우리가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기본적인 성분하고, 또 여기에 이제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철분, 그리고 8번째로 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8번째로 중요한 성분이 황이다. 그런데 이런 황은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화약을 만드는 데서도 이런 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잔디 깎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코가 맹맹하고 엘러지 같은 그 기능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보통 황 냄새고요. 스컹크가 끼는 방구도 이게 황 냄새입니다.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이런 황 성분이 비를 타고 땅에 내려와서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식물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 식물체 안에다가 유기유황의 형태로 만들게 되고,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하죠. 또 동물들이 이거를 채소들을 식물체들을 먹게 되면 동물들이 또 다시 나중에 죽고 나서 바다로 나가서 해조류에 포함이 되었다가, 이 해조류들이 또 다시 죽고 나서 바닷물에 희석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는 성분이 바로 황성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게 되는데, 반죽을 하면 점탄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이것도 역시 이제 황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황이 부족한 메밀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점탄성이 없으니까 국수를 잘 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밀가루는 이렇게 쳐가지고 점탄성을 늘려주는 데 비해서 메밀은 그렇게 못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줘. 얇은 구멍으로 나오게 해서 메밀국수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런 글루텐 성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의 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글루텐은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 몸속에 상당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메사이온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또 황을 함유하고 있고, 우리 간 속에서 상당히 해독작용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황성분으로 우리가 꼭 많이 좀 먹어야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성분은 일종의 독이면서도 또 우리에게는 영양소가 된다. 이것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양이 되면 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을 맞으면 그야말로 죽습니다. 감초도 그렇고요. 비타민 A도 적정량을 먹어야지 너무 많이 섭취를 하면 비타민 A 중독으로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이 MSM은 양보다도 또 이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 황은 어떤 형태냐, 무기 형태냐, 유기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거의 절반을 이제 황성분이 관여합니다. 근육 조직이라든가 뼈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데 황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성분을 충분히 섭취를 못하게 되면 우리 신체 속의 세포나 조직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고 보면 혈액을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해독작용들을 하고 또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인슐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효소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황성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의 그 피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콜라겐, 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황성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를 하는데 황성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황성분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성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수 아미노산인 메사이온, 시스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꼭 먹어줘야 되는 비타민 B의 한 성분인 티아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비타민으로 바이오틴, 리포산인데 이런 것들도 황이 함유가 되어져야 구성이 되어지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들을 해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이 노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황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가 섭취하느냐, 이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유황도 무기유황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먹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유황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이제 어느 정도 있지만 점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황성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독작용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부족해지고, 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증들을 많이 느끼고 노화가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아이고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런 황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루에 보통 한 30 내지 40m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500mg이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황성분을 먹어줄 수 있는 식품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요, 마늘이 있고요, 양파가 있고 부추, 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채소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먹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좀 적은 편이고, 또 먹고 난 다음에 입안에서 그 냄새들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일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리해서 먹다 보면 가열을 해서 무기유황이 돼버리니까 우리 몸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황이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말짱 황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한 황을 먹어야 되는데, 식이유황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MSM이라고 하는 유황을 우리가 좀 많이 섭취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우리 간에 이 황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해독작용이나 몸 안에 여러 가지 보수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 호모시스테인을 통해서 혈액의 혈류 속도가 잘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혈액이 제대로 잘 흐르지 못하면 각종 심혈관 계통의 질병들을 우리가 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 마늘, 파 이런 거를 많이 양파 이런 걸 많이 섭취해 주시면 스태미나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태미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혈액이 잘 순환이 돼서 영양 성분이 잘 골고루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독작용도 잘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도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MSM의 여러 가지 이제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제 성분을 우리 몸속에서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통증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이 되면 아프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는 메커니즘을 차단을 시켜줘 버리니까 통증을 우리가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소염 작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런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성분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글루타치온을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서 자꾸 분해를 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담배를 피는 거, 또 과음을 하는 거,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진통소염제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또 운동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다던가, 또 방사선이나 CT 촬영도 2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찍는다던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도 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면 글루타치온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차 우리 몸에서 감소되어지는 것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대대로 우리 몸속에서는 뭐가 생성이 되냐면 산화 스트레스가 형성되어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을 이제 노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속에서 자꾸 저해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먹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든가 이런 약도 있고요. 일반적인 용매, 우리 손톱이나 이런데 매니큐어를 지우기 위해서 용매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용매도 있고요. 염화 비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분들, 또 우리 고기를 훈제해서 먹을 때 훈제 속에 연기 속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 또 중금속으로 수은이나 납이나 카리움 이런 것들, 또 농약 속에 있는 파라치온이나 여러 가지 유기 인재들,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황 성분을 자꾸 줄여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이런 황 성분들을 우리 몸속에 많이 있게 해주려면 외부에서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양파, 마늘 이런 거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MSM 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